2024년 하반기 셀러들은 다 죽었지만 자사몰과 브랜드만 살아남았다는데 제가 2022년에 애그리게이터가 뜬다, 스마트 스토어가 매각이 잘 된다 이런 내용으로 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그 뜬다던 애그리게이터한테서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순위라는 게 원래 되게 중요했던 오픈마켓에서 순위라는 것이 점점 무력화되면서 또 이 순위를 무력화시키는데 쿠팡이 정말 큰 몫을 했죠. 그래서 이제 쿠팡이 점점 점유율을 올리고 또 앞으로도 쿠팡이 훨씬 더 잘할 것이 예상이 되면서 생각보다 오픈마켓에서 특정한 키워드에 대한 특정 순위를 점유하는 것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원래 애그리게이터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키워드로 1등을 하는, 그 스토어를 키워드로 1등을 한다는 이유로 매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였거든요. 그 매입을 한 회사에서 브랜딩과 마케팅 팀이 또 있어가지고 그 카테고리에서 더 매출을 늘려나가는 형식의 브랜드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매출액이 높아지는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몇 개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200억씩 투자를 받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이런 회사들의 선두격이 미국의 쓰라지오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비슷한 애그리게이터 모델들이 안 좋게 되었고 돈이 있어야지 스토어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키우는데 투자 자체가 좀 얼어붙으면서 이 모델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애그리게이터 모델이 좋다고 할 때만 해도 자사몰의 CPA죠. 구매 전환 비용. 이게 너무 비싸지면서 자사몰을 키우는 D2C 모델이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오픈마켓 쪽에 더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본 거였는데 오히려 좀 시간이 또 지나니까 이 오픈마켓 쪽에서의 트렌드가 아마존이 주도를 해서 그런지 순위라는 것이 점점 무력화되고 개인별로 추천 상품 광고, AI 광고라 그러죠. 그런 광고가 오히려 고도화되는 양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검색어를 넣어서 한 개의 상품을 클릭하면 다시 그 검색 결과로 돌아가서 1등 클릭다가 2등, 3등, 4등 이런 걸 클릭하는 게 아니라 1등을 클릭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추천되는 다른 상품들 타고 가면서 처음에 클릭했던 상품과 비슷한 상품들을 추천해줘서 노출을 더 많이 시켜주는,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더 노출이 되는 순위와 상관없이 그런 광고 시스템이 대부분의 오픈마켓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의 정점이 또 쿠팡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 키워드 검색 순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이제 크게 좀 의미가 없어진 거죠. 또 게다가 네이버에서 오랜 시간 동안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업체들도 갑자기 알고리즘이나 정책의 변화로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아예 1페이지에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오픈마켓에서 특정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이제 10억, 20억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이 수지타산이 좀 안 맞는 환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작년부터는 자사몰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오히려 오픈마켓에서 버티던 셀러들은 아주 소수의 셀러들 빼고는 대부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여요. 특히 또 쿠팡의 경우는 중국 셀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작년 연말에 쿠팡이 이제 중국의 성별로 도시를 돌면서 셀러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도 쿠팡에 원래 중국 셀러가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셀러들이 좀 더 편하게 쿠팡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국 셀러들이 심지어 한국에 법인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분이 또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법인 인감도장 대신 만들어준 거 양 보여준 적이 있는데 혼자서 하시는데 꽤나 많은 법인들을 만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셀러들이 쿠팡에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 올해 쿠팡이 새롭게 진출해서 바로바로 또 잘 파시는 대표님들도 있는데 제가 본 케이스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케이스였어요. 하나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브랜딩을 해서 네이버에서 잘 팔다가 쿠팡으로 넘어간 경우,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중국에서 가져와서 네이버에 안 팔고 쿠팡에 파는 경우는 KC 인증이라는 허들을 하나 넘고서 브랜딩을 해서 들어온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될까 싶은 카테고리인데 생각보다 잘 돼서 이번에 또 리오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 케이스가 전부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오픈마켓에서 파는 것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 오픈마켓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은 잘 나는데 과연 이익이 나는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크고 네이버는 이익을 낼 수는 있지만 쿠팡 때문에 거래량이 갈수록 줄고 있고 나머지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TMF 사태 이후로 정산 이슈 때문에 작은 회사는 위험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아직 실적이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트래픽을
스스로 발생을 시켜서 내 가게에 내 고객을 스스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플레이어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사몰을 하는 대표님들은 어떻게, 왜 살아남았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트래픽 가격이 비싸지면 자유자재로 더 저렴한 트래픽으로 이동을 해서 내가 실험을 해볼 수 있다. 한 명을 끌어오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한 명을 결제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이게 항상 최대 이슈거든요. 인스타그램 CPC 같은 경우는 낮은 경우에는 100원, 높은 경우에는 700원, 정말 높은 경우에는 1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CPC가 굉장히 저렴해요. 대신에 클릭을 빨리 하고 빨리 접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매체죠. 근데 인스타그램 CPC가 어느 정도까지 쌀 수도 있냐면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그 트래픽 작업하잖아요. 트래픽 작업을 할 때 유효타수라고 합니다. 그 클릭을 넣는 거죠. 근데 실제로 클릭으로 네이버 시스템에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그 클릭을 이제 유효타라고 하는데 유효타가 한 타당 150원보다 높은 경우 트래픽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태워서 구매가 되진 않더라도 클릭 목적의 광고를 태워서 클릭을 많이 유도를 하면 네이버에서는 트래픽을 먹인 것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거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지금 이미 잘 하고 계신 대표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였는데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쿠팡보다 상대적으로 클릭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구매와 전환이 일어나야지 점수가 쌓이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단순 클릭만으로도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래픽 작업이 좀 더 쿠팡보다는 잘 먹히는 편이고요. 그랬을 때 CPC가 낮게 내가 광고를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태워서 저렴한 CPC를 통해서 순위를 앞으로 밀어내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 본인들도 이 검색 광고가 너무 비싸가지고 신규 유입이 잘 안 돼서 광고 자체가 좀 포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형식의 광고를 도입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검색보다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많이 밀죠. 그런 광고를 새롭게 도입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내 제품의 성격이 그렇게 단순 노출만으로도 충분히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유입을 시켜서 그 유입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리타겟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좀 더 자유롭게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광고를 쓰지 않고 스스로 무한에 가까운 공짜 클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즉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사몰입니다. 그러면 자사몰만 광고에다가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인스타그램 광고에 내 쿠팡 상품 URL을 연결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자사몰의 장점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쿠팡이나 오늘의 집, 무신사, 29cm 이런 버티컬 플랫폼을 가면 하나의 상품을 클릭하면 그 상품으로 들어가지만 바로 밑에 그와 유사한 상품들이 다 뜨기 때문에 이탈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내가 돈 내서 만들어낸 트래픽인데 남 좋은 일이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자사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진 쇼핑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브랜드가 노출될 일도 없고 내가 만든 그 왕국 안에서만 움직이게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유입을 시키고 나서 UX만 잘 짜놓으면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유는 폰마켓에 비해서 자사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비슷한 상품들을 가격 비교를 해서 더 저렴한 걸 사는 그런 의사결정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 여정을 쉽게 짤 수가 있습니다. 구매 여정이라고 하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이 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계기, 내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가 이 상품을 샀다, 또는 PPL로 노출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내 취향이어서 이걸 사고 싶었다, 검색을 해서 또는 클릭을 해서 그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검토를 하고 브랜드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생겨서 그 프로필에 링크까지 누르는 경우, 이런 여정들이죠. 또는 블로그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같은 상품을 5개의 브랜드를 비교를 했다, 그 중에 하나의 상품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 상품을 이제 검색을 해보고 사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구매를 향한 여정인 건데, 이 구매 여정을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사몰의 장점입니다. 상세 페이지에 들어온 상태에서 바로 구매를 시키는 것보다는, 웹사이트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제품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3자가 이 제품이 좋아, 내가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이 제품이 제일 좋더라 라고 말해주는 형식을 먼저 거쳐서 자사몰로 와서 우리 상품이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고 구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구매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매 여정의 설계를 여러분이 자사몰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사몰
안에서만 구매 여정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고의 랜딩 페이지를 뭐 블로그 포스팅으로 건다든지 다른 콘텐츠로 건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3자가 내 제품을 칭찬을 하는 형식의 콘텐츠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웹사이트로 랜딩을 시켜서 구매를 시키면 훨씬 더 구매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많이 쓰이는 카테고리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입니다. 과장 광고가 많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성분 자체의 효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구를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편인데 상세 페이지나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문구를 쓸 수 없지만 내가 그 문구를 꼭 어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물론 큰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연매출 10억, 20억 하는 작은 회사들은 뭐 이미지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돈 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거를 조금 소설을 가미해가지고 써가지고서 그 블로그 포스팅 자체를 광고를 태웁니다. 그래서 그 포스팅에서 어느 정도 설득을 일으킨 다음에 랜딩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방식이죠. 심지어 광고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그 랜딩 페이지도 한 두세 개를 심어놔요. 블로그 글 끝에 내가 추천하는 상품 3가지를 소개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광고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머지 1개 또는 2개의 링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는 솔드아웃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하나뿐인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내가 되게 어렵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입을 시켰는데 쿠팡으로 연결을 시키면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클릭했는데 쿠팡 앱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관련된 상품의 다른 경제 상품들의 광고에 확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유도해도 결국은 다른 상품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만 쓰거나 자사몰을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톡을 통한 CRM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건 뭐 너무 이제 대부분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좀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오픈마켓에서 여러분이 상품을 팔면은 매출이 나니까 좋긴 하지만 여러분이 후속 제품을 냈을 때 그때마다 신규 구매만 시키면은 여러 가지 설득시키기가 많단 말이야. 근데 한 번 제품을 써보고 만족을 했으면 웬만하면 다음에 필요할 때 다른 제품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내 제품으로 와서 그냥 바로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 설계 자체도 자사몰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게 유리하게 하는 툴들이 뭐 요즘에는 카카오 싱크 말고도 웹사이트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여정을 쫓을 수 있고 또 푸시 메시지를 보내주는 CRM 툴들이 많은데 저는 다른 것들은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확실하게 카카오톡에 이 고객들을 모으는 거는 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한번 친구 추가를 하고 나면은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푸시 메시지가 귀찮다고 차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차단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할인을 한다든지 대박 상품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냥 그동안 광고 메시지는 안 봤는데 그거는 딱 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내가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그 오픈마켓 안에서 순위를 점유하면은 최초 구매는 일으킬 수 있지만 반복적인 재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좀 어려운 데 비해서 자사몰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 구매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복 구매를 시키는 비용이 최초의 구매를 시키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서 수익 매출을 훨씬 더 쉽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오픈마켓에서 브랜드를 잘하는 분도 분명히 있고 또 자사몰을 하지만 오픈마켓에서 하는 것만 못한 규모를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형식이 어떤 게 뭐 엄청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성장의 관점, 매각의 관점,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는 알고리즘 변동에 따라서 내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오픈마켓보다는 자사몰이 가장 좋은 옵션이긴 합니다. 물론 난이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이 부족한 분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이라고 하면 뭐 논리력, 사고력,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인데 좀 내가 남들보다 좀 떨어진다 싶은 분들은 자사몰을 하면 100점 100패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고 공부를 할 만한 충분한 의지와 시간이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처음부터 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디벨롭이 가능한 자사몰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